입학 설명회 들으러 다니시죠? 저 역시 작년 이맘때쯤 유치원 설명회를 들으러 다녔었고, 저는 몬테소리 유치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 당시에 몬테소리 유치원 설명회도 많이 다녔었어요. 제가 작년에 몬테소리 유치원을 알아보면서 교수님께 조언을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1년 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몬테소리 유치원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먼저 몬테소리 유치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도 몬테소리 교육도 해야 하고 누리과정 교육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완벽한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유치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기는 해요. 저 역시 완벽한 몬테소리 교육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외국에 보내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원하는 몬테소리 교육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름만 몬테소리 유치원인 곳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라도 몬테소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유치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오늘 4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몬테소리 교구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교구가 없는데 몬테소리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교구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몬테소리 교육은 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 이렇게 5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구와 환경이 5대 영역에 맞춰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구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그런 장난감과는 다른 몬테소리 여사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교구들, 뒤에 보이는 이런 교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제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3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정말 환경이 다양하게 잘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교실 안에 뿐만 아니라 복도나 계단 같은 곳에 아이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게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관심을 보이는 민감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적합하게 잘 구성을 해 놓는 것 자체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 교구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몬테소리 여사님이 말씀하신 준비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준비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몬테소리 교구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몬테소리 교구나 교사 이런 환경들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구를 작업할 시간,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구가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가 아이들이 잘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본 후에 아이가 교구를 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몬테소리 유치원마다 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 유치원을 예로 들어보자면 처음 입학 설명회에 갔을 때 유치원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아이들을 지각하지 말고 10시 전에 등원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는 오전에 등원을 해서
11시까지 몬테소리 교구 작업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0시가 넘어서 아이가 등원을 하게 되면 이 몬테소리 교구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 유치원을 예로 들었지만 아마 유치원마다 몬테소리 작업하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상담 다니실 때 몬테소리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부모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집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마 잘 알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대해줘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은 유치원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일반 유치원과 다르게 몬테소리 유치원은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요. 제가 몬테소리 유치원을 상담받았던 곳 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부모 교육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부모 교육을 유치원에서 해줘야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몬테소리 교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상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한테 몬테소리 교육을 해주느냐, 이 부모님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몬테소리 유치원을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으로 도와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몬테소리 유치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혼합 연령, 혼합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해요. 몬테소리 유치원은 다른 유치원과 다르게 혼합 연령, 그러니까 혼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몬테소리 유치원을 고민하면서 교수님께 조언을 부탁드렸을 때도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혼합반 부분이었어요. 교구를 잘 다루거나 학습하는 면만 봤을 때는 1대1 수업이 효과적이기는 해요. 그치만 몬테소리 유치원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특히 형, 누나, 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친구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관찰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에게 내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경험들을 1대1 수업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의 학습에서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대1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유치원에 가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몬테소리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치원 상담을 다녀보니까 이 혼합반 운영을 하지 않는 몬테소리 유치원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 유명하다는 그런 몬테소리 유치원을 제가 가봤을 때 그곳조차도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혼합반에 대해 부정적이시다 보니 그런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원마다 원장님이 추구하는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몬테소리 유치원에서는 혼합반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혼합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혼합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혼합반을 운영하는 유치원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몬테소리 유치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어느 유치원을 선택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먼저 살피는 것이에요. 내 아이가 이곳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내 아이한테 맞는 곳일까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런 유치원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유치원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